네, 자, 저녁 방송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빠졌죠. 물론 이제 코스피만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이제 보합에서 끝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강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 네, 코스닥 쪽으로 이제 돈이 이동하는 게 보여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들이 강세였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코스피 쪽의 소형주랑 코스닥 쪽의 소형주가 다르거든요. 네, 중소형주가 다 안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오늘은 이제 테마주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마 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올라간 테마주도 없어 지금. 네,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별로 없어서 그쪽 얘기는 뺄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보시면 코스피가 0.9% 하락 마감을 했죠, 그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금 오르거나 보합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 뭐 심하게 빠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은행, 증권, 보험주들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 이쪽에 매도 물량이 즉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그런 게 없죠. 차익 실현할 게 뭐가 있어요. 올라간 게 없는데. 그래서 코스닥은 그냥 보합에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이제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걸 보시죠. 그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장중에는 외국인이 팔고 있었는데 장 끝나고 나니까 500억 순매수가 돼 있죠. 기관은 5,500억 순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어서 오세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기간계라고 돼 있잖아요. 합계가 5,525억 순매도죠. 근데 금융투자가 1,782억 원 순매도고요. 이걸 더 해볼게요. 기관 1782억, 보험은 83억, 투시는 1034억 순매도, 연기금 747억 순매도. 그죠? 은행이랑 기타 금융은 둘이 합해서 44억 원을 샀으니까 이건 빼야 되겠죠? 그러면 토탈 얼마냐면 3,602억 원이 나옵니다. 3,602억 원이라고. 근데 기간계 총계는 5,500억. 대략 한 2천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 가끔 요럴 때가 있어요. 가끔 요럴 때가 있다고. 왜 그럴까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요것도 시간대별로 또 봐야 돼요. 아침부터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다가 둘 다 오늘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2시 전후부터 기관은 더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은 그때부터 다시 사들이다가 동시효과 때 또 확 산 거죠. 그래서 플러스로 끝난 겁니다.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이제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오늘 그냥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하게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가 하락한 원인은 이겁니다. 자, 오늘 하락을 제일 심하게 한 업종이 어디냐?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락률 1위 증권. 증권 업종 요쪽이 뭐 전체 종목들 여기 편입되어 있는 걸로 했을 때 4% 이상 떨어졌고, 은행은 3.6% 떨어졌고, 손해보험은 2.3%, 그죠? 생명보험은 2.0%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인데, 증권주는 상승한 게 하나도 없고 하락한 게 21개,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은행주도 상승한 거 하나도 없고 하락한 게 10개. 손해보험은 하나 상승했고 올라간 거 하나 상승했고 떨어진 게 7개. 생명보험도 올라간 거 없고 떨어진 것만 5개. 이쪽을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이쪽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은행주나 증권주, 보험주를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죠? 없는데 왜 얘기할까요? 얘네가 마무리가 끝나야, 그래야 이제 코스닥 쪽으로 돈이 올 것 같다,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부터. 그죠?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 시간이 이렇게 안 되니까 핵심만 딱딱딱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번에. 그죠? 대선 6월 대선, 조기 대선 전에도 대형주가 좀 올라간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기계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이겠죠. 근데 이제 선거 이후에 또 많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게 은행, 증권, 보험, 뭐 대표적 이런 것들이잖아. 네이버, 카카오처럼 IT 기업들도 좀 있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거의 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은행 이쪽을 보시면은 주가를 띄우고, 그 다음에 요걸 같이 띄워 드릴게요. 잠깐만. 요거는 뭐냐면 외국인이 팔았냐 안 팔았냐 뭐 그런 겁니다. 자, 카카오는 치우고, 증권주 중에서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게 마이너스 7%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팔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면서 누가 사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외국인, 두 번째가 개인, 세 번째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팔았죠, 그죠? 누가 사요? 개인이 샀어요. 신영증권, 자사주가 많아서 많이 저기 한 건데, 최근에 보면 오늘 한 6% 빠졌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좀 팔고 있죠, 그죠? 체크하시고. 삼성증권 오늘 5% 급락했는데 기관은 좀 사고 있지만, 그죠?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많이 산 거고, 보험, 투신, 뭐 사모펀드, 연기금 다 팔고 있고, 외국인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외국인은 아주 조금 샀는데, 근데 어제는 엊그제는 또 많이 팔았죠. 오늘하고 어제는 기관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번갈아서 팔고 있는데 누가 사고 있다? 개인이 사고 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면은 고점일까요? 아니면 계속 상승이 나올까요?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LS증권 이런 거 보시죠. 기관은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팔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오늘 3% 빠졌죠? 상상인증권, 요거 이제 최근에 급등 많이 했던 증권주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이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도 팔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화요일까지 기관도 좀 팔았네요, 그죠? 근데 누가 사주고 있어요? 개미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그죠? 네. 증권주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은행주로 넘어가죠. 자, 은행주 중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게 KB금융, 뭐 신한지주지 않습니까? 일단 KB금융 오늘 5% 급락했는데 누가 팔았나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요.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누가 사줬죠? 개미가. 신한지주 오늘 1%, 여기 신한지주가 제일 덜 떨어졌거든요. 여기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서 좀 덜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기관이 좀 많이 팔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하락을 많이 한 게 우리금융지주인데,
우리금융지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많이 팔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많이 팔았고 투신 미친듯이 팔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급락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6%짜리 음봉을 하나 맞았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음봉에 이 정도 사이즈의 하여튼 음봉에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은 이 정도 거래량이다 싶으면 조정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많이 올랐거든요. 기업은행이거든요. 외국인 정말 열심히 팔고 있어요. 기관이 당연히 사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4% 급락했고 개인도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나갈 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대형주들은 올라갈 때 순서가 뭐냐면 외국인이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기관이 사고 그 다음에 개미가 사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통상 그래요. 순서가 외국인, 기관, 개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갈 때도 똑같아요. 외국인이 먼저 나가고 고점 찍기 전에 외국인이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기관이 나가고 마지막에 개미가 앉아있다가 다 물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손절하고 막 하는 거지. 순서가 외국인, 기관, 개인이에요. 올라갈 때도 나중에 나올 때도. 응? 그렇다니까. 살 때도 팔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사고 있으면 뭐예요? 바닥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은행주들도 지금 이래요. 응? 이 IM 금융주 여기도 보시면 오른쪽에 보세요.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겁을 안 내거든요. 더 계속 가나 보다. 근데 외국인이 열심히 팔고 있잖아. 외국인이 나가기 시작할 때 같이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외국인 나가도 기관은 올린다면서요. 예, 기관이 주가를 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항상 그래요.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살찌듯이 살찌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먹고 끝내야 돼요.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잘 안 돼. 거기서 딱 내려놓으면 살이 안 쪄요. 맛있게 먹고 살도 안 찌고 건강해지고, 그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먹다가 그게 이제 살로 가는 거죠,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주식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다 날리는 거죠. 네, 슬슬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을 해요. 은행주들도, 그죠?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돼. 어쨌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우리금융지주 6%, 기업은행 5%, KB금융 5%막 팔아요 지금. 하나금융지주도 보시면 오늘 4% 급락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지금. 금융투자만 열심히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마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참고하셔야 돼요. 사모펀드도 자꾸 팔잖아. 사모펀드는요, 주식을 그래도 잘하는 실력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게 사모펀드거든요. 네. 여기도 실력자들이라고. 네. 사모펀드가 갑자기 들어와서 많이 산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고요. 사모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모펀드 물량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 쪽은 뭐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보시면 현대해상 뭐 4%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 계속 팔고 있죠. 한국화재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는 기관이 좀 팔고 있고 아무튼 다 꺾였습니다. 삼성화재도 3% 하락했고 어제 오늘 이틀 나눠서 급락하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은행, 증권, 보험주들이 계속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다?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이쪽이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디가 가겠어요? 이제 다른 대형주, 코스피 쪽에 다른 대형주가 가든가 뭐 대형주가 더 이상 갈 게 없다. 그럼 돈이 코스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코스피 쪽에 업종 지수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 뭐 기계 이런 거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조선주 있죠, 조선주.
조선주가 많이 갔죠. 왜냐면 트럼프가 작년 11월 달에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그때 대통령은 윤석열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할 때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자, 협력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 조선해양 주가 보세요. 많이 갔죠. 응? 많이 갔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많이 갔죠. 그때가 여기 아닙니까? 얘기 나왔을 때가 여기잖아. 근데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는 안 가죠. 이재명 되고 나서 떨어지고 있잖아. 불안하니까. 응? 그죠? 하나오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뭘 뽑아놓고서 이제 와서 후회를 해. 이거 그냥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이랑 조선업 협력이 강화될지 아니면 후퇴할지는 뭐 시간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았잖아. 하나오션. 어쨌든 뭐예요?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응? 많이 갔다. 현대중공 많이 갔잖아. 근데 지금 더 이상 못 가고 돌리고 있죠. 그 다음에 기계 있죠. 기계. 기계도 많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업종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기계 업종이 있거든요. 코스피 기계장비 보세요. 엄청 많이 갔죠? 네? 엄청 많이 갔다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더 갈 것 같은데요? 글쎄요, 보세요.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이게 이만큼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폭락했던 거를 빼고 얘가 상승한 거를 얘기해 드리면 그때 이만큼 갔거든요. 총.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때 주식이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그때 이만큼 급등했어요. 대충.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최근에 급등한 게 얼만큼인 줄 아세요? 이만큼 급등했다고. 둘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때요? 똑같죠? 응? 똑같다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때 장이 아주 좋을 때 그때 한 번에 막 뽑을 때 1년 동안 이만큼 갔었거든요. 그때나 지금 간 거나 똑같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 뭐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기계 장비죠. 그 다음에 아까 조선 그쪽은 운송 장비로 가야 되니까 코스피 쪽에서 운송 장비주들 이만큼 갔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게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간 거거든요. 코로나 때 있잖아요. 시장 엄청 좋을 때 돈이 풀려가지고 막 날라갈 때 그때 이만큼 갔거든요. 그때랑 지금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안 나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엄청 간 거 엄청. 네? 그 다음에 많이 간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최근에 은행주가 지금 이만큼 갔죠, 그죠? 코로나 팬데믹 때 얘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 낙폭과대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얘기할게. 이만큼. 거의 똑같죠? 근데 이때는요, 이게 1년 동안 간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지금은 2달 만에 이만큼 간 거예요.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죠. 물론 은행주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막 종목당 5% 막 10% 뽑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열된 거는 과열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왜 증권주? 코로나 때 1년에 걸쳐서 낙폭과대까지 포함시킬게요.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2달 동안 이만큼 올라갔어. 큰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다. 그러면 지금 증권주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게 더 가려면은 조정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그리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증권주는요, 20년 전에 많이 갔어요.
그때 미국이 돈 미친듯이 풀었거든요. 그때 그때 많이 갔어요. 그때 이후로 이런 식의 상승 나온 게 여기 딱 한 번 있었어. 얘는 한 7, 8년 길면 10년에 한 번 급등해요. 증권주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코스피가 5천 갈 거라 좀 생각을 해요. 코스피 5천 갈 거라 생각한다니까. 이재명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떠나서 코스피 5천 갈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근데 증권주는 뭐 코스피가 5천 갈 때까지 증권주가 그거에 비례해서 계속 간다?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랍니다. 이제 와서 증권주로 산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정고점이잖아. 그렇죠? 이게 업종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쪽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뭘 보여드렸냐, 코스피에 업종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어요. 서비스 업종도 있고 뭐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분석했어요. 과열된 거, 아예 안 갈 거,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 이렇게 쭉 해서 체크해드렸거든요. 다 하고서 남은 게 뭐냐면 갈만한 게 전기전자하고 제약밖에 없어. 전기전자하고 제약 업종을 빼고는 다른 거는 갈 게 없어. 여러분들 뭐 섬유, 의류, 종이 목재, 의료기기 이런 업종도 있거든요. 코스피 쪽에. 근데 거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전기전자나 뭐 이런 게 이제 이마트다라고 하면은 뭐 섬유, 의류 이쪽은 그냥 시골 구멍가게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걔네들 아무리 올려봤자 지수가 급등하겠어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아직 안 간 게 제약이랑 전기전자밖에 없어요. 전기전자 쪽에서도 SK하이닉스 빼야 돼요. 걔는 많이 갔으니까.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제약주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 정권은 바이오를 좋아해요. 저를 믿으세요. 좌파 정권 바이오 좋아한다니까? 응? 바이오 억수로 좋아.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 얘기도 이제 꾸준하게 해드리는 거고 바이오주 얘기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형주들이 거의 갈만한 게 다 갔어요. 유통업도 가고요. 거의 다 갔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코스피를 잘 보세요. 이게 코스피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에 지금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머뭇거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 대형주 어딥니까? 전고점이지 않습니까? 좀 쉬어야지 이제. 좀 더 올라와서 쉬든 여기서 좀 더 내려가서 쉬든지. 코스피 중형주 보실래요? 중형주도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외국인도 많이 샀어. 중형주. 그죠? 거의 다 회복이 됐죠? 그러면 코스피 소형주는 퀴즈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 소형주는 많이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소형주는 많이 올라왔을까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피 쪽은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최고점이 여기니까 그죠? 여기까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작년 고점을 뚫고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코스피 소형주입니다. 작년 고점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요. 최고점까지 아직 좀 남아 있고.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작년 고점은 시원하게 돌파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코스닥 쪽을 보세요. 코스닥은 이게 코스닥 지수죠. 전고점은커녕 사상 최고가는커녕 여기 사상 최고가 전고점 기준 작년 고점 기준 여기거든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괴리율이라는 게 있거든. 괴리율 너무 벌어지면은 그 간격을 좁히려고 해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을 거예요. 코스닥 대형주는 작년 고점이 여기인데 직전 고점은 여기고 뭐 좀 이제 좀 올라옵니다. 이제 직전 고점 이제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왜 제가 코스닥 박스권 돌파해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러고 있는 대형주부터. 코스닥 중형주는요. 좀 낫다 여기가. 대형주보다 중형주가 좀 나아요. 모르셨죠?
거래량도 좀 좋고, 아까 코스닥 대형주는 요 정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형주 이미 뚫고 올라간 게 있다. 근데 코스닥 소형주는 다 틀려. 코스닥 소형주는 작년 고점이 여기인데, 그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회복된 거지, 뭐 이렇다 할 건 없다고. 제가 지금까지 해드렸던 얘기를 종합하면 뭐냐면, 코스피 쪽의 주도주들이 지금 다 조정을 받아야 돼요. 최근에 올라간 게 뭐예요? 은행, 증권, 보험. 쟤네들 지금 조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 수급도 좀 빠져나가고 있고 차익 실현해야 되니까. 그럼 그 돈들이 딴 데 안 가고 이 안에서 돌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겠냐 이거지. 아, 그러면 코스피 중형주로 갈 것 같아요. 코스피 중형주 다시 보세요. 코스피 중형주도 많이 올랐다니까. 아, 그러면 코스피 소형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코스피 소형주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잖아. 근데 코스닥 지수를 봐도 이러고 있고, 코스닥 대형주를 봐도 이러고 있고, 그나마 코스닥 중형주가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이 정도고, 코스닥 소형주는 에라이 이러고 있고,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어. 근데 코스피 쪽에 올릴 만한 게 남은 게 삼성전자 같은 전기전자하고 제약주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서 뜬금없이 전기차는 어떨까요? 전기차는 저리 가세요. 어? 내가 2년 전부터 전기차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전기차, 그죠? 제가 그 전기차 그 혐오론자잖아요. 2년 전에 하도 막 전기차 타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는 구제불능이요. 왜 그러겠어요?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예요? 중국에서 덤핑으로 그렇게 팔아제끼는데 중국 때문에 못 간다니까 지금. 돈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은 보합인데 재밌는 게 뭐냐, 코스닥이 덜 빠졌으니까 코스피보다 상대적인 강세인 거는 맞죠, 그죠? 근데 결국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은 움직인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부터 좀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1% 가까이 떨어지다가 그냥 강화 올린 게 다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이 줄어요, 늘어요? 확 줄어야 되잖아, 확. 그죠? 어제는 뭐 양봉 뽑았으니까, 그죠? 돌파했으니까 거래 대금이 많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 아침부터 떨어졌고 올라간 게 없으니까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 확 줄어야 되거든요. 절반도 안 나와야 돼. 근데 어제랑 오늘이랑 거래 대금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지금 코스피 쪽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한 20여 전만 해도 막 19조 원 나오고 막 17조 원 막 이랬단 말이에요. 15조 원도 막 보이고. 근데 11조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19조에서 11조로 줄어들었으면 얼마 줄어든가? 40% 줄어든 거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엄청 줄어든 거죠. 그죠? 그런데 코스닥은 동일한 시기에 6조, 5조, 최근에도 뭐 5조 막 이랬잖아요. 6조, 5조 나오다가 지금 7조 원대 나와요. 근데 알게 모르게 슥 늘어나고 있다니까. 주식은 누가 빨리 돈을 버냐면 눈치를 빨리 챈 사람. 그리고 이거 맞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딱 진입하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돈 버는 거고요. 누가 제일 돈을 못 버냐면 제일 못 버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욕심 많은 사람이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네. 이거 본인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누가 돈을 제일 못 버냐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까 말까 막 많이 갈 것 같은데 아침에 바로 살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팔까 말까 살까 말까 맨날 까마귀도 아니고 까까까까 거리는 사람도 있어. 까마귀 같아. 할까 말까 팔까 말까 살까 말까 더 살까 말까 물타기 할까 말까 까마귀입니까? 그냥 까까까까 거린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 많으면 생각이 많거든. 그 사람들이 제일 돈을 못 벌어요. 그 다음으로 돈 못 버는 사람이 겁 많은 사람들. 이래도 될까? 이거 맞을까? 어떡하지? 망설이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돈은 벌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지. 아, 지금 이재명이 코스피 온천 간다고 하는데 저거 뻥 아니야? 전 대통령도 탄핵됐는데 이 사람도 또 탄핵되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시는 거라. 그럴 수도 있겠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생각 많이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강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수족관이라도 가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그냥 산으로 가는 거야, 그냥. 걱정이 많으면 돈을 못 벌어요. 빨리 들어오시라니까.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다 맞잖아요, 지금. 근데 요즘에 되게 재미가 없으시죠? 아, 돈도 안 돌고 현금도 안 돌고 되게 재미없으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긴요? 장이 바뀌니까 그렇지. 연극 보신 적 있죠? 연극. 영화는 그냥 뭐 바로바로 화면 전환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연극 같은 경우에 이제 장이 바뀔 때 약간 텀이 있잖아요. 무대가 바뀔 때. 이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아니면 실적주에서 테마주로 바뀔 때 이게 살짝 돌거든요. 그때 이제 중간에 약간 좀 허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침을 되게 일찍 드셨어요. 점심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 잠깐 배가 고프잖아. 그럴 수 있잖아. 왜 몸을 많이 쓰는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현장에 가보면 거기는 참을 먹죠, 참. 중간에 참을 먹잖아요. 이렇게. 노가다는 데가 뭐 특히 그래요. 그죠? 네. 농사 일하는 데가 힘드니까 참을 먹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중간에 요럴 때는 품절주나 우선주가 가요. 항상 그랬어요. 품절주나 우선주가 원래 많이 가거든요. 그때 이제 아는가, 역시 이게 대형주에서 뭐 저기로 바뀔 때, 테마주로 바뀔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거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품절주가 뭐 옛날에 양지사, 신라섬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우선주 이런 거 갖고 이제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이재명 민주당이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고 PBR 낮은 기업들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상장 폐지하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품절주라든지 아니면 저평가된 종목들이 알아서 올라왔거든. 우선주도 따라서 올라왔거든요. 이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이미 올라가서 할 게 없어. 없다니까요. 최근에 우리 방에서도 뭐 샘표나 LS증권 이런 거 갖고 수익 냈거든요. 그 왜 갔겠어요? 품절주 뭐 자산주 이런 거거든. 이해 안 가세요? 최근에 왜 이런 거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를 안 해드리니까 모르시는 거라. 요즘에 왜 부국증권, 신영증권, 뭐 조강피어, 인포바인, 메커스, 그죠? 롯데지주, 뭐 대웅, 그죠? 일상 IS 이런 거 왜 갔겠어요? 이런 게 왜 샘표 이런 거 왜 들었다 놨다 얘기해서 얘네들이 품절주, 자산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언제 급등한다고요? 원래 시장이 바뀔 때, 장의 성질이 바뀔 때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하나의 테마거든요. 이재명 정부 정책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뭐 이런 거. 걔네들이 자산주랑 품절주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뭐가 간다고요? 테마주. 이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거는 틀린 적이 없다니까. 항상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심하시는데 뭐 틀리면 어떡할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돈 많이 못 버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도 포함이 돼요. 뭐 얘기만 하면 뭐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막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돈 버시겠어요? 뭔가 좀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배우려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막 싸워. 강의하는 사람하고 선생하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거든. 어지간하면은 잘 새겨 들으세요. 이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개념이거든요. 봄 다음에 여름이죠. 여름이 짧을 수는 있어요. 약간 시원할 수도 있고 더 더울 수도 있고. 근데 여름은 온다고. 가을이 요즘에 뭐 짧아졌어요. 저 그 소리 30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가을이 너무 짧아졌대.
항상 그 소리예요. 여름, 올여름 왜 이렇게 덥지? 그 소리 40년째 듣고 있거든요. 겨울에 더 추워진 것 같아. 맨날 지구온난화라는 소리를, 지구온난화, 그 소리를 30년 40년 넘게 듣고 살고 있는데 맨날 겨울에 더 추워. 그러니까 과학자들 얘기 듣지 마시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온난화라며. 근데 그거 아세요? 북극이랑 남극에 얼음이 더 늘어나는 거? 더 늘어났대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많다. 어쨌든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제가 뭐 기후, 이상기후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 강조 많이 해서 되게 싫어한다고 저는. 업자들이 사기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막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도 안 하고. 알래스카의 북극곰 개체수가 늘어났는데 그런 건 절대 얘기 안 하면서 맨날 북극곰을 도와줘야 된대. 환장하겠네 진짜.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랑 레퍼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대형주가 막 가다가 이제 거의 다 됐네. 그러면 이제 장이 바뀔 때 중간에 가는 게 품절주, 자산주고, 걔네들은 한 달 이상 못 가요. 왜? 자산주, 품절주가 많지도 않고 얘네들 올라가 봤자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상승 나오는 날짜는 일주일밖에 안 된다니까. 좀 눌렀다가 더 간다 그러면 이제 총 한 달로 보일 수 있지만 토탈 한 달을 안 넘어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왜? 대형주도 안 해. 중소형 테마주 많이 들고 있는데 안 가거든. 걔네들이 가기 전에 일단 물 빼는 거예요, 이게. 가기 전에 물 빼는 거라고. 왜? 쓰나미 올 때,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해일. 쓰나미 올 때 어때요? 물이 먼저 빠진 다음에 확 들이치는 거잖아요. 딱 그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뭐 맞히고 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그거랑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할 때 제가 틀린 적이 없다니까.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테마주가 딱 가야 되는데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이 열받아가지고 뭐 동해에다가 무슨 핵미사일 하나 쏜다든지, 아니면 이란이 미쳐가지고 트럼프 면전에다가 뭐 미사일 쏜다든지, 푸틴이 젤렌스키 때문에 뚜껑 열려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변동성이 와서 출렁일 수는 있죠. 아니면 이재명이 뭐 진짜 주한미군 뺀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조만간,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을 완료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 사람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그 방위 출신이라고 해서 좀 시끄러운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 말 하자마자 한 20여 분 만에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그 사람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네, 그 사람한테 확 밀어버렸습니다. 네. 그런 게, 정치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니까. 레퍼토리 똑같다 그랬잖아. 똑같은 게 레퍼토리. 그건 그 사람 생각이다 그러잖아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그 뉴스 보고 넘어갔습니다. 네. 야, 20분 만에 바로 받아치네 이러면서. 야, 그런 이제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코스닥, 중소형주, 저평가된 종목들, 특히 저PBR 관련주들 낙폭과 대주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 올라오는 거 보고 살게. 요즘에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안 돌아요. 왜 안 들어올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 폭락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폭락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고 이제 주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좀 약간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100명 중에 80명 이상은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야, 이거 폭락이 나올 것 같은데, 폭락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주식 사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폭락이 나오는 거 확인해보고 다 떨어졌을 때 바닥 잡는 거 보고 들어와야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5천이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분들 돈 못 벌 겁니다. 제가 원래 이런 편지 안 쓰는 거 아시죠? 장담한다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나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못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안 내려와요.
인버스 논리랑 똑같아요. 지수가 급락할까봐 개미들이 뭐하고 있어요? 인버스 많이 들고 있거든요. 고퍼스하고. 고퍼스 또 보실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자, 고퍼스 개미들 물량을 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개미들하고 기관 물량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기관은 지들이 알았던 것 같아. 왜? 지들이 기관이 지금 지수를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관 물량이거든요. 4월 저점부터 지수 저점, 인버스는 고점이겠죠, 반대로. 그때부터 고퍼스를 무지하게 청산을 합니다. 근데 개미들은 그때부터 무지하게 삽니다. 왜?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국외, 해외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가 망할 거고, 대통령도 탄핵됐으니까 좌파 정권 들어서면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개미들은 인버스, 고퍼스를 많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망하고 우리는 우리 때문에 망하고 미치는 거예요. 근데 기관은 솔직히 개미들보다 기관이 주식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네. 계속 팔잖아. 지금도 팔어. 개미는 계속 사요. 미쳤어 진짜. 근데 뭘 겁내세요? 고퍼스에 이렇게 개미들이 몰렸을 때 이 사람도 돈 버는 거 봤어요? 응? 저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못 보셨을걸요? 이건 아니라니까. 근데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 절대 포기 안 해요. 더 사지 이거. 이 사람들 계속 손실 상태를 유지할 거란 얘기죠. 아, 언제 40분 넘었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42분이네. 네. 일단 여기서 끝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하고 있어요. 네. 뒤에 지금 다른 전문가분 방송하시기 때문에 2분 안에 정리해야 돼요. 추가적인 설명은 내일 드릴게요. 응? 네, 오늘 준비한 거에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어쨌든 빨리 들어오세요. 주식하러 들어오시라고. 간만 보지 마시고. 간 보고 시간 재고 타이밍 재는 사람들 돈 버는 거 못 봤다니까. 네? 코스피 5천 가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장이 바뀌는 게 맞고, 아까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뭐가 간다고요? 중소형주 이제 테마주 많이 가요. 그리고 장관 임명 거의 다 끝나가잖아.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면 다 임명시켜 줄 텐데 뭐 논란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이제 주요 정책들이 막 나온다고 이제 갑니다. 응? 돈은 있잖아요.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해서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이 벌릴 때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는 겁니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벌 수 있을 때 확 벌어놔야 돼요. 그게 지금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지수가 더 올라오고 주가가 더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진짜 주식이 더 비싸져서 그때 무서워서 더 못 사요.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회원들 갖고 있는 종목들 올라올 때 목표가를 이제 높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그 작업을 할 거라고. 10%짜리 수익 냈다. 20% 정도 수익 낼 거는 30에서 4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릴 거라고. 이제 옛날처럼 이제 50%나 100%짜리 수익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려면 바닥에서 싸게 사놔야죠. 맞죠? 네. 특히 지금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존에 제 회원들 중에, 그죠? 방송 계속 보고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들어오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때 수익 잘 났을 때 있죠? 그때 냈던 수익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낼 겁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왜? 새로운, 여태까지 사람들이 모르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저런 정책주들이 움직일 거거든. 그럼 그건 누가 잘 사요? 눈치 빠른 전문가들이 찾아내거든요. 눈치 없는 전문가는 뒤늦게 단타나 치는 거지. 선침해를 할 줄 아는 전문가들은 미리미리 사놓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우리도 하고 있고. 네. 근데 믿고 들어오세요. 지금은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쪽 들어가셔서 테마주 움직인 거 잘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